네,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요일의 코너 철이와 영희. 비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자, 철이와 영희를 위한 비지 잘 골랐고, 자,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철이 장성철이에요. 철이가 왜 이렇게 늙었습니까, 목소리가? 나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내일 모레면 환갑이에요. 예, 아유, 초등학교 때 만났던 철이가 환갑에 돼서 나타났어. 자, 뭐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예, 아유, 두 분이 또 이 연기력까지 되면 어쩜 좋아. 자, 우신이도 함께합니다. 오마니스의 곽우신 기자님. 네, 신이신이 과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신이시네 곽우신이. 예,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자, 자,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 가처분 신청이 깜짝 놀랍게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8일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네, 지금 주호영 의원은 일단 이번 컷오프에 불복을 하면서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 컷오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8일 내일 모레에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수요일 날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주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소속 출마도 염두에 두고 고민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예, 한편 장도영 당대표가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는 보궐선거를 제안했죠. 국회에서 할 일 많다. 근데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장 대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네. 이제 매일신문 유튜브였는데요. 이진숙 후보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분이고 또 우리 당의 큰 정치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당에 엄청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이번 국정감사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다라면서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은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한다라면서 이른바 원내 역할론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부터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기차는 떠나고 점점점 이렇게 짧은 글을 남겼고요. 예. 대구 서울 300km 이렇게 거리가 먼가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출마 권유를 거절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예.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으로 선거 운동하는 사진들도 반복해서 포스팅해 했습니다. 예. 자, 일단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굉장히 여전히 어려운 국면인데, 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 기각. 자, 일단 우리 변호사인 영희 노 변호사님, 자, 기각 예상 못 하셨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는 기각될 거라고 했었었는데 다른 방송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랬다가 이제 김영환 지사가 충북지사.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걸 인용이 보고, 야, 이건 이제 그럼 다 인용시켜 주려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한 80% 정도 인용되지 않겠냐 이제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 방송을 듣고, 네, 그 방송을 판사님이. 듣고 그랬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전날 있었던 그 전전날인가요? 우리 장동혁 대표가 법원이 왜 자꾸 남의 당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당신이 공관위원장이나 이제 이 말이 조금 저는 영향력 있게 압력으로 행사되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거보다도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마지막에 기사회생해서 본인이 좀 체면 치레를 조금 했다. 아하. 근데 주호영 의원만 여기서 사실은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지금 느낌입니다. 예. 장 소장님? 판사의 마음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예. 역시 판사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한민국 법원은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마음 아니에요? 법과 양심의 양심. 예, 양심이 법리. 마음이 아닐까. 예, 법리.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헌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판사가 누가 걸리느냐 복골복이 아니냐. 근데 같은 판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 날에 따라 다르고 시에 따라 다른가? 하여튼 이해하지 못할 판단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결국에는 주호영 부의장께서 무소속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접을 것이냐 그거잖아요. 예측을 못하겠어요. 아니 우리 장성철 수장님이 지난 주일에 TBC에서 네. 주호영 의장을 단독 인터뷰하셨던데 네. 얼굴을 보고 대면하에 만났잖아요. 그때는 이제 무조건 나간다 그런 네. 분위기였는데 예, 무소속으로? 예, 무조건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바로 금요일 날 가처분 기각되고 나서 바로 기자회견 안 하고 아니면 또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안 하고 수요일까지 미룬 거는 좀 안 할 생각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냥 문법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장 정치의 수장님 문법은. 한마디 지금 다 휘청휘청하니까 신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휘청휘청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방송의 흐름이 바뀌어. 썸네일이 바뀐단 아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2012년도 개인적인 경험인데 네.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하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자회견하러 가기 30분 전까지 앞에다가 불출마 선언문, 두 개? 무소속 탈당 출마 선언문 두 개를 딱 가지고 와? 놓고 야. 계속 이렇게 했어요. 양쪽에 이제 두 개를 딱 놓고 가가지고 헷갈려서 나중에 가면- 잘못 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잠깐만요. 이럴 수가 있었는데 본인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아직 모르실 것 그게 같다.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봐야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그동안 따뜻한 둥지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아예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새로 나오기가 어떻게 조금 해요? 힘드실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식구들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아. 식구들이라 하면 이제 그동안에 육선하는 동안에 함께 도왔던 그 보좌관. 분들이 지금 나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본인은 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고 그렇구나. 근데 용기를 내기가 조금 힘들다는 얘기고 예, 게다가 예. 지금 항고까지 한 건 사실 항고는 받아들여지기 거의 더 어렵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런 걸 뻔히 아시면서도 실질적으로 나는 항고한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무소속으로 나갈 퇴로를 또 끊어버리는 모양새가 돼서 그렇건 근데 법조인들이 항고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주호영 의원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 주호영 의원이 뭔가 조금 멋있고 아름답게 이 당하고 화합하고 화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당에서의 뭔가 좀 큰 배품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사실은 이제 그 생각이에요. 국회의원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2년 반. 남았단 말이에요. 예. 이제 저거를 무소속 출마했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은 정치 생명 끝이에요. 본인이 배지 갖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개혁과 쇄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 이끌어내는데 큰 정치 지도자, 어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일주일 하루하루 다 바뀌네요. 바뀌어요. 예. 내일도 바뀔지도 또 몰라. 바뀔 수도 있어요. 예. 판사들이랑 비슷하네요. 판사들도 잘 모를 때는 아, 유죄 진짜요? 판결문, 무죄 판결문 다 써놓고 그렇습니까? 바로 선고하는 그날까지도 좀 헤매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슷하죠. 주호영 의원도 그 8일 아침에 무소속 출마, 불출마 두 개 버전을 다 갖고 계시다가 네. 최종적으로 뭘 들고 갈지 그날 아침에 결정하시겠네요. 본인이 결정 못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월, 내일 화, 화. 수 다 아침 방송 인터뷰 잡아놨었거든. 주호영 저희들도 의원이? 잡아놨었거든요. 다 취소했더라고요. 뉴스 명당. 다 취소했어요. 어. 그런 거 보면은 본인 좀 고심을 한번 세게 하겠다. 저희는 안 그런 거 받아주시더니 다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뉴스 어렵네요. 명당 시사 프로그램이 좀 어려워. 당선자입니다. 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기차 떠났다. 자, 우리 곽우신 기자님 네. 기차 떠났다. 요거 해석해 주세요. 굉장히 짧은 한마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오늘 굉장히 긴 글을 올렸는데 결국 예. 핵심은 시민들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의지를 좀 상당히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인숙 위원장은 챙길 식구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방 사람이 없잖아. 단기 필마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핵심은 장동혁 대표의 반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뭔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데 맞아요. 근데 이진석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이 이진석 전 위원장 그냥 나갈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만날 수 있다. 열려 있다. 만나러 오셔도 되고 시간 내주시면 내가 만나러 갔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 뭐냐면은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있네. 뭔가 오히려 먹히네. 먹힌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략으로 계속 가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하. 뭔가 보궐선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줄 건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경선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난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어. 이 블러핑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장 대표가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라면은 이 핑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중 플레이 같아요. 이진숙 아니요, 장동혁 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띄워주잖아요. 큰 역할을 할 사람, 뭐 국회에서 국회 역할을 싸우세요. 하는데, 뭐 큰 인물, 전국적인 인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진수 전 위원장이 예. 오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 만났었거든요.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장동혁 대표에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 콜백도 안 콜백도 하더라. 없었다. 아하. 이건 뭐야? 지금 난 장난치는 거야? 날 갖고? 나는 그냥 대구시장 나갈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하. 장동혁 대표가 예. 챙겨주는 척하면서 페이크. 그냥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강하게 좀 행동을 하고 메시지를 내야 예. 알았어요. 우리 대구시장 결국에는
배지 중에 한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 빌 거 아니에요. 대구 쪽 지역구 나오면 줄게. 이거를 본인은 얻어내려면 더욱더 강하게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압박하고 공격하고 난 대구시장 밖에 난 생각하는 게 없어 라고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략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저도 장 소장 의견에 좀 동의하는데요. 예. 실제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주겠다는 거야. 그 그렇지. 얘기를 좀 해줘. 아. 이랬는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안산. 거예요. 하나 게다가 지금 분산. 개항을. 네, 분산. 대구 같은 경우도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본인이 나가게 되면 그 지역구를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연대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이러다가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실제 조금 이건 뭐냐 들은 얘기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진숙 위원장을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 지도부에서 예, 이런 얘기도 예.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나 1등이니까 여론에서는 1등이니까 내가 시장 나간다고 계속해서 하면 나한테 뭔가 하나라도 주겠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스텝은 안 밟아주기 때문에 예. 사실은 본인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한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군요. 정확히 뭔가 더 사인을 달라라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자 장동혁 당대표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인천에서 현장 지도회의를 열었는데 일단 윤상현 의원부터 비상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 지역 인사들이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자고 했는데 역시 비공개 회의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는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당대표 이제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후보자들이 당대표의 뭐랄까요 스케줄이나 연설을 피하는 것이 정말 현실화될 것이냐, 거리두기, 장동혁 거리두기 이게 현실화될 것이냐. 현실화 됐잖아요. 이미? 지난주에 보면은 마포에 네. 부동산 정책 이제 살펴보고 발표하러 갔을 때 조정원 의원 만나고. 아니 보통 그러면은요 네. 서울시장 그리고 그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뭐 당협위원장 시공구 의원들 뭐 다 나와가지고 다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안 간 거 보면은 아. 장동혁 대표랑 같이 사진 찍히는 게 과연 아.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긴 당의 공약인데 핵심 공약으로 반값 전세 뭐 아, 이런 그럼요. 것들 1호 공약으로. 최소한 마포에 출마하려고 하는 시의원, 구의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진보 장동혁 대표를 유튜버 같더라고요. 네. 예. 장동혁 대표를 좀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하여튼 연구 대상은 윤상현 의원이에요. 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에게 좀 외면당하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 되는데 가장 공헌을 한 분이 윤상현 의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지난 불법적인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과정 중에서 국민을 화나게 하는 메시지 행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 장동혁 너 잘못했어. 그만둬라. 비대위로 가자. 어느 윤상현이 진짜 윤상현인지 저 좀 헷갈릴 정도로 급변진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도 저렇게 당대표 앞에서 용기 있게 얘기해준 윤상현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져야 예. 장동혁 대표 체제가 변화하든지 아니면 뭐 그만두든지 아.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든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당황스럽지만 예. 윤상현 화이팅이라고 외쳐봅니다. 그 진짜 칭찬한 거죠? 칭찬입니다. 예. 뭐또 이거 잘하고 있다는 건가 잠깐 헷갈려서. 약간 의심은 약간 들긴 하지만.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 있어요. 진짜. 아니 왜 초반에는 그래요? 약간 그랬는데 후반에 갈수록 아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 하시는 아니, 거 그러니까 보니까 진정성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진짜. 근데 예, 어쨌든 예. 저는 그 반값 전세 공약에 대해서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 공약이 진짜 국민의힘의 공약이 맞아요? 왜요? 반값 전세 공약을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옛날에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그런 옛날에. 종류의 그런 네. 공약이거든요. 반값. 그래서 사실은 이 공약이 첫 번째 나온 걸 보고 네. 이게 도대체 우리 당을 위한 거냐라는 식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조금 이상한 공약이다. 도대체 저 공약은 누가 만들어줬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 뭐 흐름을 못 이기는 거는 뭐 둘째치고 실제 이런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층을 타겟팅하겠다는 것이냐 이것도 지금 당 대표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하거든요. 젊은층, 신혼부부, 청년. 근데 타겟. 신혼층이 이거 가지고 지금 또 그쪽으로 돌아설까요? 아니요. 아니요. 자, 장 대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유튜브까지 또 개설을 했습니다. 유튜브 정치 시작했는데 화면을 일단 보고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집 보러 왔시오. 그러면 사장님 우리 학생들 주로 사는 원룸 실물 제가 한번 오늘 온 김에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비방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옷 둘 데가 따로 없고 예. 이렇게 보통 책상하고 이제, 옷장이 있어야 침대 위로 되는데 공간이 연결해서 이렇게. 협소하다 보니까 옷장을 못 놓고 옷볼 수 있는. 예, 자, 장덕 당대표, 장대표 어디가라는 채널을 개설을 하고 이제 만든 건데, 자, 우리 곽우신 기자, 네. 자, 장덕 당대표 유튜브 정치 일단 화면 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잘 소구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아니, 사실 저 영상만 보게 되면은 메소드 댓글은 굉장히 또 우호적입니다. 아, 그래요? 장대표 열심히 한다 응원단에 오. 수백 개 댓글이 달려 있어요. 예, 근데 예.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아. 구독자 수도 아직은 낮은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저기 보면은 영상이 3개 올라와 있습니다. 롱폼이 하나가 있고 쇼폼이 아유.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어허. 쇼폼 중에 하나가 예. 얼마 전에 경의선 숲길 다녀온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경의선 숲길 관련 기사도 썼는데 예. 경의선 숲길 현장에 뭐였냐면 그날 오전에 1호 공약으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예. 그 연장선상에서 점심시간에 젊은 사람들 만나겠다라고 시민들과 만난 거거든요. 예, 예. 자, 이런 정도 보수 야당의 당대표가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만나겠다고 하는데 기사가 안 나옵니다. 이거 이 현장을 기록한 기사가 포털 기준으로 한 건 있고 곽우신 기자가 취재를 하셨어야죠. 저도 갈까 했는데 약간 굳이 싶긴 했는데 나중에 풀도 안 돌아가지고 뭐지 했는데 통신사 사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당대표가 이렇게 뭔가 의욕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언론 취재 여기도 낮다. 라는 것은 아주 상당한 이 방증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대표가 수도권이 너무 좋지 않다. 오늘 인천도 그렇고 지난번 경기도 현장 최고위가 캔슬된 것도 그렇고 예. 모아보면은 당대표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지만 특히 수도권에서는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당 안팎으로 지금 리더십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지야 뭐 부탁해 뭐 해가지고 우리 민지가 뭐 해달라고 하는데 뭐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적 있어요. 그때 좋아 빠르게 가. 네. 그때 그거였죠. 족바가. 그거랑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자기 어.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 대표가 도대체 선거를 앞두고 뭐하냐 당신 뭐하냐 진짜. 어. 그러니까 저런 거 하면서 정책 행보를 보이는 거다. 그러한 거창한 플랜으로 저런 것을 기획했을 것 같은데 예. 곽우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보도가 돼야 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예. 본인 뭐 연기하고 싶어가지고 저런 거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저런 거 유튜브 채널 개설 안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디로 갈지 오.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십시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장동혁 당대표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지방선거 전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당 지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정상적인 지도부는요 선거 앞두고 다 사퇴합니다. 비대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는 말이야 지방선거 후에 당명도 바꾸고 당원당규도 바꾸고 당 색깔도 바꾸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하. 정상적인 당대표냐? 전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의 사퇴가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전략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그겁니다. 말씀인데 노 변호사님. 지금 이제 완전히 거기랑 갈라쓴 거예요. 우리 장승수 소장님은 국민의힘하고. 아니 저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장동희 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 전 잘한다고 봐요.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민주당 위해서 입장에서 너무하시네요. 근데 장동혁 대표 진짜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솔직히 조금 있는데 예. 지난번에 그 민지 얘기는 잘하셨는데 그 민지 얘기는 그래도 그나마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선거운동할 때 그래도 조금 반짝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밈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이번 영상은 밈으로 만들어질 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도 사투리 해슈 요거 이제 노리신 것 같은데 같은 충청도 사람으로서 요거 갖고 좀 약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게다가 또 처음에 이렇게 막 슬금슬금 이렇게 막 부동산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양들이 좀 약간 좀 없어 보이는 것도 좀 있고 제가 봤을 때 약간 전체적으로 이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홍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상황 판단이 좀 잘 안 되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뭔가 센세이셔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사람들을 늘려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뭔가 이제 우리들의 딱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계속 싸우는 모양새만 나오는 예. 것이고 이래서 저는 좀 힘들 것 같이 보이는데 유튜브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아예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돈은 도대체 누가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부터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돈? 제작비? 유튜브 제작비를. 근데 그렇게까지 돈이 하면 안 되는 많습니다. 거죠. 예? 당에 돈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예. 당비도 많고 선거 보조금도 많고 어. 기타금도 많고. 자 이런 거는 이제 대구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행보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지지 선언을 하고 본인은 이제 은퇴 다시 한번 선언을 했고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비판하고 있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연일 지금 핑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홍 전 시장이 어제는 페이스북에 김부겸을 지지했더니 국민의힘 참새들이 난리를 치는구나 라면서 김부겸을 지지한 건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쫓아낸 전 남편이 어찌 살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비유가 굉장히 뭐랄까. 네, 본인이 전 남편인 거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이렇게 한 마디 쏘아 붙였습니다. 예.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탈영병 홍준표가 드디어 투항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홍 전 시장이 당에서 쫓겨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 제 발로 탈영한 것이지 쫓겨난 적이 없다라며 이것도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상대가 아주 굉장히 아파할 내용으로 다 서로 주고받으시는데, 자 김부겸 전 총리는 이런 가운데 김부겸 후보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다 대구에서 이런 것도 있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회복 조치가 우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유영하 의원 이번에 대구시장 경선 중인데 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방안을 먼저 촉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안에서 사실은 좀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병도 원내대표 KBS 1호진단에서 김부겸 전 총리께서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하겠다는 건 대구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다만 명예회복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국정농단은 반성 영역이지 민주당이 명예회복을 얘기할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김부겸 전 총리의 행보 계속 또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도 함께 겹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과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 선언 비슷한 거가 지지 선언이 비슷한 게 아니고. 지지 선언이에요? 예. 근데 뭐 명목적으로야 그렇구나. 좀 아무튼. 못마땅하신가 보네 지지 네, 선언이. 그것이 이제 김부겸 총리 측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예. 한 번 하고 그냥 말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한다. 계속 이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결정적으로 이제 사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홍준표 시장이 고백을 했어요. 나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이거는 뭐냐면 내가 대선 나가고 당대표 할 때 대구 쪽에 있는 의원들 나 안 도와주고 너희들 나 맨날 공격하고 다른 쪽 편에 섰지. 니들도 당해봐라.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 과연 이것이 뭐 도움이 될까? 홍준표 시장에게도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봐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많이 공격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건수를 잡았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맞을까?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은 앞으로 정치하기가 어려운 분이잖아요. 예. 그냥 훈수 두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배지도 달아야 되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내 편은 아니었지만 같은 진영에 있는 분이 앞으로도 계속 한동훈 너는 말이야 정치할 자격이 없어. 너는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망친 뭐 나쁜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공격하면 그게 한동훈 대표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정치라는 거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손 잡고 내 편 만드는 게 예. 그래서 나의 지지율을 높이는 게 그게 바로 정치인데 나 욕했지? 나도 욕할 거야. 이거는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하고 탈영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또 자극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과연 맞을까 이게.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홍준표 시장님 좀 한번 만납시다. 밥 한번 사고 좀 홍삼도 갖다 드리면서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만나봤더니 진짜 괜찮네. 지도자 깜이네. 이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치하지 말고 플러스 정치하시라. 더 쌤 정치하시라. 노 변호사님. 근데 여기 국민의힘 분들은 좀 이제 결혼 생활에 이런 당 관련된 내용을 비유하는 게 유행인가?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신혼여행 갔더니 프로포즈 하더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홍준표 시장도 쫓아낸 전 남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이분들이 되게 정에 약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은 지금 제명당했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탈영병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서로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아무도 이건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광우신 기자 짧게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층 파이가 은근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친윤과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기존 보수의 대안으로서의 뭔가를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약간 경쟁 관계 있고 둘 다 지금 당인이 아니라는 또 공통 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금 더 선명성도 내세우고 선점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인파이팅이라도 해야 어쨌든 이슈도 되고 뭐 기사도 나오고 하니까 하는 걸 텐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장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